안녕하십니까, 강동호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이제 임차인, 임대인의 임차 분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희가 이제 부동산 사건을 주로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임대인들이 많이 연락이 오세요.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겼잖아요. 그래서 분쟁이 많은데 그걸 많이 물어보시는 공통점 질문이 몇 개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임차인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데, 일단 임차인이 안 나간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은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첫 번째는 1단계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. 임차인이 과연 나가야 되냐 안 나가야 되냐, 임차인이 나갈 의무가 법적으로 있나 없나 그걸 봐야 되는 거죠. 첫 번째. 두 번째는 나갈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 이건데, 1단계 이제 나갈 의무가 있냐를 보려면 원래는 그 전세 계약이 끝나면 2년 딱 끝나면 나가는 게 원칙이죠.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긴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 임차인이 과연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를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계약 종료 1개월 전부터 6개월 사이에 청구를 했는지, 뭐 문자 메시지가 됐든 내용 증명이라도 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봐야 되고, 그 사람이 거짓말로 임차를 하거나, 이제 주택임대차법에 나와 있어요. 이제 사기로 하거나, 예를 들어서 A가 계약서 써놨는데 알고 보니까 사는 사람 B라든가, 아니면 주거용으로 빌려가지고 알고 보니 영업용으로 쓴다든가,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 봐가지고 적법한 계약갱신 청구권이 행사됐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, 그 일반적으로 그냥 뭐 누가 살려고, 자기 들어가 살려고 임대도 했고, 또 1개월 전에 뭐 주인한테 문자 메시지라도 해가지고 나 더 살게요, 2년 더 살게요 했다고 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. 뭐 됐다고 한다면. 그러면 우리 집주인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거는 뭐 계약하기 전부터 이건 다 철거하고 이제 뭐 다시 지으려고 했다고 고지했다든가, 아니 그 사람이 임대료를 안 줬다든가, 이런 것들이 있겠죠. 이제 또 아니면 내가 직접 들어가 산다고 한다든가.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족계 존비속,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뭐 자녀가 들어가 산다라고 통보를 했으면 계약갱신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. 이제 그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, 그 다음에 안 됐다고 한다면 아예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, 행사됐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이제 상변을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당신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적법하지만 내가 그걸 깰 수 있는 권리가 있다, 내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, 뭐 이렇게 한다든가, 당신이 한 뭐 2개월치 3개월치 나한테 임대료를 안 주지 않았냐 이렇게 한다든가,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행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나가야 되는 거죠. 이제 첫 번째로 임차인이 나가야 될지 안 될지가 판단이 되는 거고, 물어보신 사람들 전제는 일단 나가야 되는 의무가 일단 전제 하에 말하는 건데, 자 나가야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, 일단 이러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안 된대요, 나가세요 라고 했는데 안 나간다. 그러면 일단 내용 증명 먼저 보내셔야 되죠. 사실 뭐 내용 증명 안 보내셔도 되는데,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여기저기 뭐 인터넷에 찾아보고 하셔가지고 내용 증명을 별 신경도 안 쓰니까, 근데 그래도 한번 이제 형식상 보내시고, 그래도 안 나간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한테 바로 오셔야죠.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빨리 내보내야지 우리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살 거 아닙니까? 나도 뭐 내가 다른 데서 내 집이라고 하더라도 팔고 나가야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다른 집에 전세 살면서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, 여기가 안 나가면 연쇄적으로 못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.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. 그러니까 임차인이 내 집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넘기지 말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이 가처분을 해놓으면 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그 넘긴 건 나한테 무효예요. 여전히 실제로는 임차인이 살고 있지 않지만 나한테는 다른 사람이 살아도 무조건 이 임차인이 사는 걸로 되는 겁니다.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, 내가 이제 임차인한테 명도 청구 소송해가지고 이제 이겼다. 그러면 이제 명도 하려고 할 때 알고 보니까 여기에 임차인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네? 그럼 그 다른 사람한테 또 소송해야 돼요. 왜냐하면 명도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거든요. 그 소송은 또 소송이 상대방한테 의미를 가지는데, 소송 열심히 A한테 했더니 알고 보니까 B가 살고 있어요. 그럼 B한테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A에서 B로 이제 이 소송의 효과를 면탈하기 위해서 이 점유를 넘기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제일 먼저 해놓고,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하려면 이제 명도 단행 가처분, 명도를 빨리 하는 거죠. 가처분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좀 빨리 끝나거든요. 한 3개월 내에 끝나니까 가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, 사람이 사는 집은 그 임차인이 어떤 잘못을 할 땐 되도록이면 잘 단행 가처분을 안 받아줍니다. 그러니까 어차피 소송도 같이 해야 되는데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 명도 단행 가처분도 같이 하고 명도 소송도 같이 제기하는 겁니다. 명도 소송은 빨리 끝나면 한 4, 5개월에도 끝나고, 좀 길면 6개월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하면 되죠. 먼저 끝나는 걸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.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이기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내보낼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걸 법원에서 인정받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인정받았을 뿐이지 안 나가고 있다. 그러면 집행관, 옛날 말로 집달리, 뭐 집달관이라고 하는데, 그 사람들 가가지고 이제 강제로 드러내는 거죠. 그 사람들 와서 열쇠 따고 물건 다 드러내고 이제 이삿짐 센터에 맡겨놓고, 그 이삿짐 보관 비용은 임차인 비용으로 하고 집이 다 비워졌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산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제.
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사실은 이제 크게 어려운 소송은 아니에요. 그런데 이제 타이밍이나 빨리 끝내는 거나 그 다음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끝내는 거 이런 게 이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으로 하는 이제 변호사 찾으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아마 그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